네, 오늘 뇌줄기핵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뭘 공부했냐면은, 처음에 세포 하나가 우리 몸이 되는 과정, 그래서 관리자와 공급자 얘기를 했었고, 척수와 척수와 뇌 십이신경을 공부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모든 감각은 감각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고 그것을 척수와 대시비신경이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럼 척수와 뇌시비신경에서 또는 대뇌피질 일정 영역에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신호가 들어오는데 그 신호가 뭐냐면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전기 신호가 어떤 의미냐? 전자의 파동이에요. 전자의 파동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빛이에요. 전부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감각이. 근데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 해석을 하거든요. 세포가, 그러니까 신경세포 핵들이, 척수에 있는 핵들이 정보를 처리한다는 말은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서 사진 찍듯이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빛이 갖고 있는 정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뇌는 예측을 해요. 그럼 예측을 무슨 근거로 예측을 하냐? 무슨 근거로 예측을 하느냐? 자, 그래서 어쨌든 지각의 과정에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 하면은 척수가 모든 몸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명령을 하고 일단 거기서 대부분 다 명령을 하죠. 그 다음에 얼굴과 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감각이 몸 전체 감각보다 더 많아요. 더 훨씬 많아요. 이것을 뇌 십이신경이 지각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감정과 기억이 거기 붙,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갓 태어난 아기는 기억이 없잖아요. 물론 태중에서 기억이 있어요. 태중의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살아온 여정 속에서 다양한 기억이 존재하죠.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그 기억을 불러와요. 아니 이 지각을 생각으로 이어가는데 그냥 지각이 들어온 정보가 그대로 이렇게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자기 기억과 더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이 덧붙여요. 기억이 더 셀까요? 감정이 더 셀까요? 감정이 훨씬 셉니다. 감정을 당해낼 에너지가 없어요. 그게 감정과 기억이 딱 붙어서 그것이 대뇌로 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뇌 피질에서는 특히 전두엽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일단 1차적인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연합 해석을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순간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측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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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이 다 들어온 것을 그걸 정보 처리를 하고 기억과 감정이 덧붙인 것을 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명령을 내리는 그게 우리의 의식.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각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불완전한 재료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려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살아간다는 말과 생각이란 말이 같다고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대로 살아가면은 항상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수많은 스승들이 거기에 빠지지 말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럼 도대체 깨어 있는 게 뭐냐? 의식에 빠지지 말라. 사아는 없다. 아상이란 거 없다. 참나를 찾아라. 막 수많은 얘기들 하는데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불완전한 감각 신호를 가지고 자기의 기억과 감정을 덧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생각이지 진짜 생각이 아니라 그럼 진짜 생각을 어떻게 알아차리냐? 그냥 우선 단순히 생각한다면은 그 알아차리는 나를 바라보는 나가 또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네라고, 화를 내는 나가 있고, 화를 내는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표면 의식이 아니라 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잠재 의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 표면 의식이 그걸 몰라요. 내 표면 의식이, 아니, 표면 의식이 내 속에 깊은 심층의 의식을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류가 생겨요. 늘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심층 의식, 그걸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영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의식이라고 얘기도 하고, 잠재의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참나라고 얘기하는데, 복잡해요. 우리 복잡한 거 싫잖아요. 그냥 뭔가가 있어. 내 감각으로 이루어진 생각이 아니라 그거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뭔가가 있다는 것은 인류가 알아차린 건데 그것이 나를 진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데 어느 정도 이끌어가느냐. 그 무의식이 생각이, 그러니까 무의식의 생각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하기로 해요. 표면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그 생각이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게 그냥 뭐 생각을 잘하면 뭐든지 잘하겠지.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존재는 에너지잖아요. 사실은 빛 에너지죠. 그 빛 에너지를 움직이는 게 그 무의식적인 심층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치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우리 몸에서 일어났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치료하라고 명령을 해야 돼. 치료하라. 근데 놀랍게도 그 우리 무의식 속에서는 치료하라고 명령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안 나. 사람들은 계속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이 무의식 속에서는 건강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세포 보고 죽으라고 명령하고.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하는 공부는 뭐냐 하면은 그 중에서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거 보는 겁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좀 복잡해요. 조금,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오늘은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걸 공부할 거예요.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뇌 줄기에서 뇌 12신경까지 봤잖아요. 뇌 12신경의 핵. 그것이 핵이 주인이니까. 근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왜 어렵게 느껴지냐 하면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서 그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익숙하면 돼. 계속 다시 반복해서 보고 듣고 말로 표현해보고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고립노해, 의문해, 솔기해, 청반해, 흑질, 복적 피해 영역, 송바치, 각간해, 중뇌수도관 주위 회백질, 아, 길다. 중뇌수도관 주위 회백질, 망상체, 이런 것들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 물질은 뭐겠어요? 생명 물질이죠. 그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요?
DNA에 있는 그 정보를 전사해가지고 그걸 아미노산이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물질이 막 어떻게 만들어졌을 때 이 핵 속의 세포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세로토닌이 나오고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가바가 나오고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고 아세틸콜린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좀 다시 봐야 돼요. 내 핵에서 그 물질이 만들어져서 내 감정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내 어떤 감정의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그 물질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주인인 이유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핵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죠. 동물은 그래요.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이 물질, 이 핵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팍 올라오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절해서 어떤 걸 더 세로토닌을 더 만들 수 있고, 또는 에피네프린을 좀 조절할 수 있고, 가바를 만들어서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의 상태가 사람만 유일하게 내가 스스로 그걸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뭘 꼭 기억해야 되냐면은 감정의 파워가 정말 이 의식의 세계에서 감정의 파워가 가장 강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볼 거예요. 고립노획부터. 고립노획과 의문획은 같은 역할을 해요. 이거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뇌12신경과 마찬가지로 뇌12신경을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데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해요. 조금 이따 살펴봐요. 그 다음에 호르몬 또는 뇌에서 만들어진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핵은 솔기핵, 청반핵, 흑질, 복적, 피계 영역 같은 걸 만들어 손과 제 각간에게. 어, 여기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경우에 어떤 물질들이 어디서 만들어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팍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은 우선 생소하니까 지금, 지금은 기억 안 돼도 괜찮아요. 솔기핵이라는 게 있어요. 솔기핵은 뇌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뇌줄기나 뇌는 모두 반반씩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두 개로 나눠진 가운데에 쭉 붙어 있는 핵이 있는데 그것이 솔기핵이에요. 그러니까 헝겊 두 개를 이렇게 바느질해서 이렇게 붙일 때에 안에 이렇게 바느질 자국 생기는 그걸 솔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생긴 게 솔기핵인데, 밖에도 여기서 세로토닌이 만들었어요.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에피네프린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이따 도파민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게. 근데 진짜 세로토닌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로토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또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아까 제가 인간만이 특별하게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로토닌을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조절을 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절하느냐.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안정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이런 행복하고 이것을 추구하잖아요. 세로토닌이 다른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에 세로토닌이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로토닌이 나와서 내가 행복해지고 이게 아니고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마음 먹느냐? 의식 차원에서 어떻게 마음 먹느냐? 아니 이것이 의식을 만든다면서 무슨 의식을 만든다면서 어떻게 또 의식이 이걸 조절한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항상 뒤먹임이에요. 뒤먹임. 세로토닌은 어느 때 만들어지냐 하면은 내가 긍정할 때, 모든 사실을 긍정할 때. 이 긍정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남이 얘기해 줘야만 알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얼굴이 안 보이듯이 남이 나를 얘기해 줘야 김춘수 시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때 비로소 존재하는가 하고 같은 원리예요. 나는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부정이 굉장히 가득해 있어요. 부정이. 뭘 보더라도 좋게 생각 안 해. 혹시 무슨 일이 있어? 혹시 이거 가짜 아니야? 혹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인류의 비극이기도 해요. 인류의 비극이기도 해요. 내가 손해보도 좋고, 내가 뭐 쏘가도 좋아. 이렇게 편하게 마음먹고, 모든 것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할 때는 모든 것을 그래, 다 괜찮아, 다 좋아, 다 괜찮아, 이런 거. 그래서 그때의 세로토닌이 나와요. 내가 모든 것을 긍정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다시 말해서, 세로토닌이 나와서 적절하게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긍정의 방향으로 바꾸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긍정. 늘 긍정하는. 근데 쉽지가 않죠. 왜? 내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주로 긍정적인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가깝게 지내는데 되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나한테 긍정을 하기보다는 뭔가 요구하거나 또는 뭐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부정하거나 그래서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찌됐든 간에 긍정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지적할 걸 지적해줘야 되고, 못 알아차리니까 뭐 알려줘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못 알아차리는 게 없어요, 인간은. 원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해주고, 사랑의 본질이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사랑의 본질이 그 사람을 칭송하고, 긍정해주고, 찬양하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긍정해주고, 그래, 그래, 또는 이렇게 힘을 주고 그거지만, 사랑은 그것보다 높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찬미함. 찬미하는 스스로, 어, 너무 아름다워. 그런 게 사랑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의, 방향으로 생각을 이어갈 때에 세로토닌이 어디서 나오냐? 솔기에게서 나와. 근데 이게 또 물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모든 신호가 이렇게 와가지고 뇌줄기로 쭉 올라갈 때에 그 중앙에 솔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사실은 편안해야 돼. 몸이 괴로우면 안 돼. 그래서 몸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드신 그 영적 수련자들이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몸을 잘 못 돌봐서 몸한테 너무 미안해 그런 말씀들을 늘 하시거든요. 영적 수련도 어느 정도 단계 넘어가려면 몸이 돼야 돼요. 몸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특히 장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긍정의 상태로 생활을 하면은 세로토닌이 많이 나옵니다. 세로토닌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여기서 다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아무튼 솔기핵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청반핵이라는 게 있어요. 솔기핵이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양옆에 파란색 반점처럼 생겼다 그래서 청반핵이에요. 파란색 반점핵이 있는데 이것은 노르에피네피린을 만들어요.
도파민 갖고 만드는 거예요.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에피네프린 이거는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각성, 화를 나요. 화가 난다. 그거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난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고 막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하는 것좀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에피네프린으로 변해요. 노르에피네프린이 에피네프린으로 변해요. 극단적인 상황이 뭐냐? 누가 기분 나쁜 분에서 뭐라고 혼나고 막 기가 끓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끝나요. 근데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면은 에피네프린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이 날아가는 겁니다. 쌍욕이 나오고 막 소리 날아가는. 근데 그게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뭔가 하더라도 내가 막 각성하고 놀래고 또는 뭐 화분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반핵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근데 이게 근원이 도파민이에요. 아니 도파민은 쾌락의 호르몬이잖아요. 도파민이 안 나온 사람, 다시 말해서 행복, 행복의 깊은 큰 행복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 화도 못 내는 거예요.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화도 안 내. 화도 안 내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도인이거나 삶을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거나. 그게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이다. 각성, 부정. 그 다음에 흑질과 복측 피계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흑질은 지난번에 우리 척수 상행로 할 때 봤는데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해요. 흑질은 뇌줄기 맨 끝에 중앙에 중심관이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랬죠. 그 앞에 이제 적핵이랑 붉은색 핵이 있고 그 바깥에 이렇게 또 이렇게 퍼져 있는 게 흑질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도파민을 만들어. 음. 근데 흑질에서 또 바깥, 흑질에서 조금 떨어진 그 영역에서도 거기서 도파민을 만들어요. 그래서 흑질과 복측 피계 영역, 복측이라는 것은 배 쪽이라는 뜻이에요. 등 쪽이냐, 배 쪽이냐. 이렇게 뇌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배 쪽에 있는데 피계 영역이잖아요. 그럼 피계는 뭐예요? 피계 측수로, 피계, 상구. 거기서 눈에서 신호가 들어오면은 해석하기 전에 우선 급하니까 피계로 보내서 거기서 척수로 쫙 뿜어서 급한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피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피계인데 등 쪽에 있는 피계가 그게 그 역할을 하는데 반대쪽에 있는 피계 그래서 그것을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거기서 또 도파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흑질하고 거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의 가까이 있어요. 거기서 도파민을 만들어요. 도파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도 좋은 줄은 몰라요. 그냥 안정되고 행복하고 소소한 행복감은 세로토닌으로 느끼는 것인데 너무 좋아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 얘 죽어도 한이 없어. 막 이런 거는 도파민이 나와야 돼. 근데 도파민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도파민이 안 나오면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움직이지가 않고 덜덜덜 떨리고 그렇죠. 그게 바로 파킨슨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흡질과 복측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이 안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파킨슨인데 파킨슨은 뭐냐 하면은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연관성을 생각해 봐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몸이 안 움직이는 거가 왜 이런 연관성이 있을까? 행복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행복해야 돼요. 그냥 안정적이고 평안한 것도 있어야지 뭐, 와, 너무 좋아. 뭐, 대단해.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치매 안 걸리고 오래 살 수 있고 파킨슨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그렇구나. 우와, 대단해요. 이런 그런 리액션을 하시면 더욱 좋겠어요. 음악을 들으면서도 막 이렇게 빠져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서도 그렇고 어떤 생각 속에서도
깊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그러면은 경박하다, 가볍다, 치신물이 없다, 막 이렇게 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간대학교 때문에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는데, 혼자 이제 있으니까 맨날 자주 그 쇼핑몰에 가서 시장 보잖아요. 뭐 야채도 사고 뭐도 사고. 근데 하루는 SM이라고 큰 쇼핑몰이 있어요. 그게 딱 이제 시장 바구니 들고 가는데 갑자기 막 흥겨운 노래가 훅 나와요. 갑자기 훅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의 없이 전부 다 시장 바구니 들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누가 막 신나는 음악 나온다고 막 최신물이 없게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나도 덩달아서 막 이러면서 시장을 본 기억이 나요. 예,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도파민의 역할이에요. 예, 그런 경험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신중하고 막 감동할 줄 모르고 그러면은 도파민을 안 만들겠죠. 그죠? 세포는 그래요. 이 필요할 때는 만들지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만들기 시작해요. 세포는 아주 성질이 고약해요. 그래서 안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파킨슨이 오는 거예요. 파킨슨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잡히는 거죠. 흑질과 복측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진다. 음, 근데 도파민이, 네. 그 다음에 멜라토닌은 송가치에서 만들어요. 송가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이따 구조를 보기로 하고. 송가체가 뭐 어떤 영적 신비로움이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빛이 눈으로 들어가면은 이 송가체로 가요. 빛이 이게 해석하는 영역으로도 가지만은 시선 끝에 이만한 솔방울, 송과라는 게 솔방울이라는 뜻이잖아요. 솔방울 모양으로 생긴 이만한 게 있는데 그리 빛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빛이 어떤 작용을 하는데, 물론 뭐 영적인 신비한 얘기도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거기에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게 언제 바뀌냐면은 밤에 바뀌어요. 밤에. 그러면은 송가치가 밤인지 낮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 눈에서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교차하거든요. 이 시교차라고 해요. 시교차. 시교차 바로 위에 있는 시교차 상핵이란 데서 얘가 시간을 알아차려요. 생체 시계를 조절해. 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교차 상핵이 또 그 송가치한테 자 이제 밤이 됐어 그러면은 세로토닌을 가지고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졸리고 잠이 오는 거예요. 암 치료할 때 특히 잠 못 자는 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못 자면은 여러 가지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손가락에서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멜라토닌의 원재료가 세로토닌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햇빛 받으며 사는 우리 이 시간에 늘 긍정하고 평화롭고 뭐 서로 인정하고 또 공부도 중요해요. 공부할 때도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렇게 살면은 늘 배우고 웃고 긍정하고 그렇게 살면은 이게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왜? 솔계획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만드니까. 그래서 세로토닌이 풍부하면은 밤에 숨가치에서 그걸 멜라토닌으로 바꿔서 잠을 잘 자는데 치료 중에는 어때요? 하루 내내 막 긴장돼 있죠. 어우, 힘들어. 막 이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짜증나. 막 이렇게. 그래서 낮에 평화로운 삶이 영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고 예외 없이 잠을 못 자게 돼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아픈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잠자는 게 치료 회복에서 엄청 중요한데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잠잘 때 그런 현상, 그런 치료가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로. 엄청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늘 긍정해야 됩니다.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 걸 바로 바꾸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래, 뭐, 그렇겠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막 판단하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또는 뭐, 틀렸어. 너는 나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암이라든가, 큰 병을 알아서 막, 통증이 심할 때 무슨 통증을 잡아줘야 돼. 어떤 경우를 하든 통증을 딱 잡아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세로토닌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와야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멜라토닌을 사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각간얘기라고 할 때, 각은 다리란 뜻이에요, 다리. 다리가 우리 걸어 다니는 두 다리가 아니고, 그 철도 다리, 뭐 강에 놓인 그 다리예요. 그 무엇의 다리냐면은 소뇌의 다리. 소뇌가 탁 걸쳐지는 그 자리예요. 각간액은 어디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중심관이 있고 앞에 적핵이 있고 앞에 흑질이 있죠. 그 반대편에 있어요. 반대편에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거기와 전뇌기저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뇌줄기잖아요. 뇌줄기. 뇌줄기에서 여기가 전두엽이면은 이쯤에 있어요. 전뇌기저핵. 거기서 뭘 만드냐 하면은 아세틸콜린을 만들어요. 아세틸콜린은 주의, 집중, 기억. 제가 아마 여러분 자료에 이걸 빠뜨리고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시 올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다운받으시면 되겠어요. 주의, 집중, 기억. 그러니까 주의가 산만하다 이 문제예요. 집중을 못한다 이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훈련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집중. 근데 이 주의, 집중과 기억이 왜 중요하냐면은 음, 이것을 잘 훈련하면은 몰입을 할 수 있어요. 몰입을. 몰입을 한다는 게 그냥 순간적으로 몰입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달, 100일 이렇게 몰입을 하면은 엄청난 선물을 받아요. 어, 지금 이제 스님들 동안거 들어가실 때잖아요. 동안거. 동안거가 그거예요. 참선하는데 거기서 딱 붙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몰입하는 거예요. 그거를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하고 나면은 막 깨침이 일어나요. 근데 스님들도 이제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 같은 경우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된다. 그럼 거기를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아세틸콜린이고, 그렇게 할 때 주의 집중을 계속 연속적으로 할 때 나오는 것이 각간핵과 전내기저핵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하나 보면 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 이게 종합적으로 같이 통합적인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여러 가지 병들, 우울증이라든가 뭐 그 대부분의 병들이 이런 것들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모든 병은 여기서 적절하게 필요한 물질이 안 나와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왜? 왜 내 책임이에요? 내가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오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 내가 도파민이 안 나오게 너무 막 신중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손같이. 그러니까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뭐 저게 가바도 있네. 가바는 뭐냐 하면 이걸 억제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이게 멈춰 세우는 게 가바예요.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다시 말해 내가 살면서 내 의식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면은 정신적인 병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병이 온다는 것은 격동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격동의 세월. 그래서 그걸 알아차려야 본인이 이제 나이 들어서 자기 삶을 다시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증 조절.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통증하고 의식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통증은 아프다고 뇌가 느끼는 거예요. 뇌가 아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오장육부에 어떤 병이 온다든가, 손과 발 또는 몸에 상처가 난다든가 해서 고통스럽죠, 그죠? 막 뼈가 다친다든가, 또는 허리 디스크에 고통스러운데, 이 통증이 통증이 본질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가 척수와 뇌에다가 신호를 보낸 거고, 뭘로? 빛으로. 정보가 가는 거죠. 그것을 해석해서 어디 아야라고 부르짖는 게 통증이에요. 이 통증도 해석이에요. 그러면은 통증이, 여러 군데로 와요. 처음엔 쫙 시상으로 해서 대뇌피질로 쫙 갔다가 한 군데로 모이는 지점이 있어요. 놀랍게도. 쫙 퍼져서 갔다가 한 군데로 쭉 모여. 그 모여서 다시 내려가. 그게 우리가 느끼는 통증인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한 군데로 다 모였어. 다시 말해서 각 영역에서 그 책임자들이 저게 문제가 생겼어 하고 다 알아차렸어. 그 다음에 그것이 내려가야만 아야 하고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모든 신호가 모이는 지점이 바로 중뇌수도관 주위회액질 PH라고 해요. 중뇌수도관은 뭐냐면 그냥 중심관, 척수와 뇌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그랬죠, 가운데. 거기 중에서 중뇌 영역에 있어서 그 중뇌 수도관이라고 해요. 중뇌 수도관 그 주변에 있어요. 그 주변에 있다 그래서 중뇌 수도관 주변에 있는 회색질이란 건 뭐예요? 세포체가 모여 있는 것을 회색질, 회백질, 백질, 회백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뇌 수도관 그 주변에 모여 있어. 그래서 통증은 여기서 조절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봉사활동, 침술 공부한 사람들 이제 한 학기 끝나면 또 필리핀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있었는데 그 축대가 이게 마당이 있고 이렇게 집으로 올라가는 축대가 상당히 좀 높았어요. 시멘트로 돼 있고 각져 있잖아요. 시멘트 끝이니까 사각으로 각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뛰어 올라가다가 전경이에 부딪혔어요. 전경이에 부딪혔는데 여러분 전경이 보통 발로 전경이 차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안 아파요. 근데 보니까 뼈가 보여. 엄청 이렇게 근육이 피부가 상한 거예요. 뼈가 보일 정도인데 안 아파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급작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너무 심한 통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중내 수도관 주위 회백질에서 신호를 밑으로 안 내려보내.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치료하고 다 하고 나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죠. 총 맞잖아요, 총. 뭐 저는 총을 안 맞아봤는데, 총을 맞으면 막 금방, 그럴 것 같잖아요. 못 느낀대요. 야, 왜 이러지? 뭐, 안 움직이는데? 형 총 맞았어. 그때부터, 어? 통증이 오기 시작. 중뇌 수도관 협액질에서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내 의식의 상황, 그러니까 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이 통증을 느껴야 될 때가 있고 못 느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조절해 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어떤 큰 문제가 생겼지만은 이걸 느끼면 안 돼. 그럴 때는 얘가 뭐 안 내려보내요. 이건 느껴야 돼. 느껴야 무슨 조치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의식 상황, 내 현재 상태에 대한 의식 상황과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막 말할 수 없는 진통이 오고 힘들 때에, 음, 이걸 이겨내서 이렇게 돼야 돼. 잘 이겨내야 돼. 이런 의식과 어떻게 살려줘. 막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으로서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장치가 있다. 그 다음에 망상체. 이게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망상체 예전에 한번 했는데 망상체는 뇌줄기 가운데에 쭉 퍼져 있는데 뇌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선까지 올라가 있어. 특별한 건 뭐냐면 망상체는 뭐가 이렇게 딱 닿으면 사람이 즉사해요. 망상체에 침을 탁 꽂으면 즉사해요. 옛날 청나라 시대 때
암살하는 기술이 그거였어요. 굵은 침이 있어요. 굵은 침을 가지고 풍부열에 넣고 위쪽으로 꽂으면은 그대로서 죽어요. 그만큼 되게 예민한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망상체는 모든 신호가 들어오면은 뇌줄기를 통해서 대뇌를 가잖아요. 이게 대뇌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그것을 조절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올려보낼까 말까도 얘가 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모든 신호를 다 올려보내면 안 되거든요. 이걸 올려보낼 때 얘가 결정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중요한 신호야 라고 딱지를 탁 붙여서 보내. 이건 중요하니까 이건 완전 새롭고 엄청 중요한 정보니까 이거는 심사숙고해 이런 식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조절하는 게 망상체예요.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망상체가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은 계속해서 어떤 신호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억압을 하잖아요. 그럼 안 올려보내요. 안 올려.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아이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뭔가 막, 음, 천진난만하기도 하지만은 사리 분별이 없으니까 완전 천둥벌거숭이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하지 마! 왜 그랬어? 그러면 몽둥이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상체가 그 대부분의 신호들을 웬만하면 안 올려보내. 그 안 올려보내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 어른이 됐는데, 선생님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글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여기서 다 억압이 됐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그것을 억압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육 과정 속에서 그런 게 많이 억압되고 사회에 나오면 더 세게 억압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버리고 조직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또는 뭐 공무원이면 국민을 위해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 건 다 버려야 돼. 망상체가 전부 다 차단하게 돼. 사람과 사람과 사귈 때도 무슨 말 할 때, 그런 말 하지 마. 듣기 싫어. 또는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관계 깨집니다. 계속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어렸을 때 그렇게 억압당하고 두들겨 맞고 군대 가서 막 박박기고 그 청년 때 보통 직장 생활이라든 조직 생활을 하면 얼마나 억압이 심해요. 뭐 몇 시까지 뭐 해와 왜 이따위로 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엄청난 억압을 뚫고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망상체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망상체의 기능은 조절하고 분별하는 기능이지만은 억압이 있을 때 여기서 대뇌를 안 보내요. 대뇌를. 그럼 대뇌를 안 보내면은 그 욕망이나 욕구 또는 어떤 생각, 특히 인간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 전부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대뇌를 안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잠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억압이 잠재되면은 언젠가는 이게 터지게 돼 있어. 그래서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망상체에서 일어나는 거다. 다행히도 우리가 아는 세수양생으로 하는 그 지점이 이거 전부 다 건강하게 하는 딱 하나 풍부열 하나 가지고 놀라운 일이죠. 물론 이제 풍부열에서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가기 위해서 흉쇄 유돌근도 하고 사각근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도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풍부열로 에너지가 쑥 들어가면 이 전체가 활성화돼요. 세포들이 막 살아나고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풀리고 도파민이 계속 안 만들게, 이제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전류 이 요법이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충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음, 전 세계에 제가 최초로 만드는 요법. 좀 부끄럽긴 하네요. 근데 사실이에요. 예.
이것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살리는 방법이 여기는 뭐 수술 못 해요. 약 절대 안 들어가요. 이게 오로지 예, 저주파기로만 가능하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은 뇌12신경이고 이 뇌12신경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제가 쭉 설명했던 거 구조적으로 하나씩 보기로 해요. 우선 첫 번째, 우선 이거예요. 고립노획과 의문핵이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이거 파란색 이게 고립노획이고 이게 의문핵이에요. 의문핵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립노핵이면 옆에 뭐가 있겠죠? 의문핵이 있겠죠? 이게 의문핵이면 옆에 고립노핵이 있겠죠?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립노핵은 감각이고 의문핵은 운동이에요. 이게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딱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안면신경, 서리신경, 미주신경을 다 연결을 해요. 이게 통합적인 작용을 해요. 안면신경은 뭘 한다 그랬어요? 표정근, 그 다음에 얼굴에 있는 각종 샘을 관리한다 그랬죠. 설인신경은 맛을 느낀다 그랬죠. 그 다음에 후두, 식도 그쪽을 관리하죠. 갑상선도 얘가 관리해요. 그런데 설인신경이 제일 중요한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경동맥 소체를 관리한다는 거죠. 경동맥 소체. 경동맥 소체는 여기 있어요. 경동맥 소체는 예, 여기 목에 이렇게 갈라져요. 하나는 뇌로 가고 하나는 얼굴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 뻗어 있는 이것이 서린신경이에요. 경동맥 소체가 뭐 한다 그랬어요? 혈액의 성분, 혈압, 그 다음에 혈관 상태, 이거 다 얘가 감지하는 센서예요. 엄청 중요하죠. 이걸 종합적으로 연결해갖고 고립노획에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의문핵에서 판단해서 지시하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생존의 기본을 최소한 혈액이 돌아가고 호흡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사람이 목숨 붙어 있게 하는 게 바로 고립노획과 의문맥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안 끊어져.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크게 다친 것도 안 돼. 그냥 툭 떨어졌는데 돌아가셨어. 이문증입니다. 이문증. 얘가 작동을 안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고립노획과 의문핵이 튼튼해야 된다. 어, 이제 이렇게 분별해요. 맛분별. 왜? 스린신경이 있고, 안면신경이 있으니까. 스린신경, 안면신경이 맛을 다 분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스린신경에서, 경동맥 소체를 관리하니까 혈압, 혈액 성분 이런 건 다 관리하고, 면역도 얘가 관리한다. 고립노획과 의문핵 거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솔기핵과 청반핵, 흑질, 손과체, 손과체, 각간에 안 넣네. 글씨, 재미나의 바보는 조금 밑으로 내리고, 그림도 좀. 이제 솔기핵, 청반핵, 흑질, 복적, 피기의 영역, 손과체, 각관핵이 다 나오는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재미나이가 이렇게 그려놨어. 그래서 내가 다시, 야, 이거 선이 연결이 잘못됐어. 이거 좀 고쳐줘. 그랬더니 또 엉뚱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미나이 바보네. 재미나이 바보. 바본데 대충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손가체는 여기 있어요. 이거보다 더 조그만 것. 여기가 눈에서 들어오는 여기가 눈이에요. 눈. 여기 눈이라고 보면 여기서 시신경이 이렇게 들어와서 손가체에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뇌줄기죠. 뇌줄기고 이게 손해가 있고 이게 중심관이죠. 중심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음, 여기가 뭐죠? 까먹었어요. 뇌줄기 맨 밑에가 연수. 다행이다. 연수, 그 다음 여기가 다리, 도내, 여기가 중내. 뇌줄기 전체를
연수, 교내, 중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이렇게 쭉 있는 게 솔기핵. 솔기핵, 솔기핵이 노란색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솔기의 양옆에 청반핵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바보같이. 이게 아니고 청반핵이 양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가 기억나십니까? 여기가 상구잖아요. 피계. 뒤쪽에 있는 피계. 시각신호 들어와고 여기로 쫙 내려와고 먼저 촉수를 쫙 보낸다는데 여기고 상구. 밑에 여기를 하구라고 하는 여기는 청각신호. 소리가 들어와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리 보내갖고 촉수를 쫙 보낸다는 거기인데 거기에 반대편이 복측 피계 영역이에요. 이거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피계니까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피계 상구하구라고 하고 앞에 있는 것을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복측 피계 영역이 왜 중요한지 아까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 구멍 그러니까 중심관이 있고 이 중심관은 뇌실까지 올라가요. 중심관이 있고 그 앞에 이 앞에 적핵이 있고 여기에 흑질이 있고, 이게 흑질과 복적 피계역 두 군데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밤에, 자, 여기서 이렇게 오면 이게 뭐냐면은 시교차상핵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눈에서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 교차를 여기서 이 교차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교차하는 그 지점 위에 있는 핵이라 그래서 시교차 상핵에서 자, 밤이 됐어라고 송가체한테 알려주면은 이 송가체가 세로토닌을 가지고 멜라토닌을 만들어서 잠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간핵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이제 평평하거든요. 여기가 평평하니까 평평하고 구멍이 뚫린 상태니까 여기에 있어요. 소뇌의 다리 여기에 각간핵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기억할 것은 솔기액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조절한다. 청반액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든다. 흑질에서 도파민을 만든다. 복적 피계 영역에서도 도파민을 만든다. 송가체는 멜라토닌을 만든다. 각간핵, 전내기제액. 이게 전내기제액이에요. 전내기제액에서는 아세틸콜린을 만든다. 기억,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억을 바로 한 번 듣고 기억이 안 되니까 제가 몇 번 반복할 거예요. 이건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솔기액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솔기액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원재료가 뭐냐? 원재료가 트립토판. 트립토판이 뭐냐? 아미노산이죠. 그럼 트립토판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겠죠. 트립토판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트립토판. 어, 제가 아는 척 하려고 적어놨는데 사라졌네. 트립토판, 뭐, 계란, 바나나 이런 데 많이 있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식물에도 있죠. 음. 어쨌든 트립토판이 부족하면은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겠죠. 내가 아무리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안정되고 긍정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원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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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낮에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살다가 긍정적으로 잘 살다가 밤에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멜라토닌에서 DMT가 돼요. 도파민에서 DMT가 되는 게 아니에요. DMT가 뭐죠? DMT는 감각체.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마약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음, 필요할 때는 우리 몸에서 막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해줘요.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법열이라고 하죠. 어떤 엄청난 깨달음 얻어서 평생 연구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목욕탕에서 빵 터져서 DMT가 튀어나. DMT는 어, 오르가즘보다 훨씬 100배는 세다 그래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냐? 멜라토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게 평소에 뭐 이거 DMT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DMT를 만들면 되겠죠? 만들면은. 그런데 그렇게 작동을 안 해요. 만들어서 먹어봐야. 자, 그 다음에 흑질과 복축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을 만든다고 하는데, 도파민은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도파민이 청반액에서 에피네피린, 노르에피네피린을 만들어요. 에피네피린, 노르에피네피린은 긴장시키는 거예요. 또 화나게 하는 거.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피네피린, 노르에피네피린은 부정적이고 각성시키는 거지만은, 화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는 거지만은 필요한 거다. 근데 도파민이 없으면 이게 이거조차도 없어. 그래서 행복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 화도 낼 줄 몰라. 화내야 될 땐 내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될 땐 지켜야 되겠죠. 음,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 다음에 각간핵과 전내기저액에서 아세틸콜린을 만드는데, 각간핵에서 혼자 만드는 게 가바예요. 가바는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 부티르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티르산.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없지 않다. 이게 속이 편해야 사람이 내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내 건강이. 근데 가바라는 물질은 요즘 뭐 약국에 가면 가바도 살 수 있어요. 가바는 가바가 충분하면 이게 충분히 안정된,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부족하면 거꾸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린 이런 것들이 막 난동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각관nek과 전내기저액에서는 아세틸콜린을 만드는데, 아세틸콜린은 아까 기억, 학습, 집중, 주의 집중, 학습, 기억, 그런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참 이 모든 핵이나 영역을 동시에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미나게도 못 그리잖아요.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솔기액, 세로토닌을 만드는 솔기액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뇌 줄기도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거든요. 두 개가 합쳐진 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양옆에 이렇게 청반핵이 있어요. 솔기액도 띄엄띄엄 있지만 거의 우리가 기억할 때는 다 붙어 있다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세포체가 많고 여기는 적다 그런 뜻일 뿐이에요. 솔기액이 있고 양옆에 청반핵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자,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는 구멍이 없는데 흡질이란 그러니까 흡질이 여기 이렇게 있죠. 흡질이 있고 흡질 바깥쪽으로 복측 피계 영역이 있어요. 복측 피계. 그 다음에 각간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시스템을 보면은 노르에피네프린은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돌아요. 그 다음에 도파민도 여기서 만들어고 이렇게 돌아요. 도파민, 복적 피계영역과 흑질에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세로토닌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세로토닌 솔기에서 만들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주의 집중 기억 여기서 만들어지게 돌아요. 전부 봐도 마찬가지. 전부 어디서 만들어져요? 뇌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줄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돼. 하나는 척수에서 올라가는 신호의 통로다. 두 번째는 얼굴과 목에 있는 모든 감각 신호의 1차 처리 영역이다. 세 번째는
뇌가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 또는 호르몬을 얘가 다 만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얘는 대뇌를 위해서 존재하는 얘가 뭘 잘못 만들면은 대뇌가 제대로 일을 못해요. 감정 조절 안 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음, 표면 의식에 시달리지 않고 깊은 의식 상태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고 몸이 주인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음, 감정이 평형 상태를 잘 이루어줘야만 우리가 깊은 영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이 세 가지 기능 전부 다 엄청 중요한데 특히 의식이라는 차원에서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 다섯 가지 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이름을 까먹으면 되느냐? 까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까먹으면 모르겠대요. 자, 하나씩 보면 솔기획과 송가체는 네, 세로토닌을 만드는 장소고 기억 집중, 식욕자 상액에 있는 생체 시기가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을 변환시키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 전부 세로토닌이 조절한다. 조절 기능. 예, 안정과 긍정의 기능도 있지만 조절 기능.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세로토닌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전부 내가 조절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내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늘 긍정의 신호, 어, 안정감, 이런 걸 찾아야 돼. 나를 불안하게 하는, 나는 너무 예민해. 또는 나는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점검하는 스타일이야. 음,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모든 것을. 그런데 보면은 항상 사람들과의 대화나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야기가 돼. 긍정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은 의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의식은. 우리 심리학이나 상담 공부하시면서 보면서 이 착각, 뭐, 망상, 이런, 환각, 이런 거, 실험 엄청 많잖아요. 뇌과학적으로도 그게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한 의식에 의해서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로토닌이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로토닌이 나중에, 네, 여기가 송과체에 들어가서 멜라토닌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씩 넘었어요. 어떻게? 음, 정반핵은 지금 가운데 하얀 것이 솔기핵이에요. 초록색은 망상체예요. 그 양옆에 파란색 그것이 정반핵입니다. 이 정반핵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드는데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바뀌는 거다. 도파민을 이걸로 바꾸는 데가 정반핵이다. 이것도 뇌 전체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질,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 그림은 제일, 보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줄기를 간략하게 그린 거예요. 이거는 박문호 선생님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뒤쪽이 소뇌가 있는데, 있고, 앞쪽이 배척이죠. 그래서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죠. 척수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신경관에서 된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적혈이라는 게 있고, 그 앞에 흑질이라는 게 있고, 그 앞에, 어, 복적피계 영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중뇌 수도관 주위 회색질이 여기 주변. 여기가 이 영역이 중뇌예요. 연수, 도뇌, 중뇌잖아요. 중뇌의 수도관, 중뇌의 중심관, 수도관 주변에 이 속에 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세포들이 중뇌 수도관 주위 회백질인데 그것이 몸에
통증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실제 그 사진을 가지고 그린 거라서, 음, 이게 중매수도관이죠. 그 다음에 이게 흑질이, 적택이 있고, 여기가 흑질. 그래서 이 흑질과 복척 피계 영역, 이 영역에서 도파민을 다 만들어요. 예, 그래서 파킨슨 치료를 할 때는 우선 이거부터 봐야 돼요. 처음에는 여기서 이게 희미해져요. 이 세포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를 살리는 거.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조갑이핵이라고 기억나세요? 조갑핵 안쪽에 내낭이라고 하는 그쪽 세포들이 덮여요. 그래서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고 만들어져도 작동을 못하게 하는 게 거다. 음, 자폐는 작년 재작년에 김원준 교수님이 자폐는 원래는 이게 어떤 다른 원인, 정서적인 뭐 그런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전전두엽하고 복적 피계 영역, 아까 봤던 복적 피계 영역, 시상 하부, 전전두엽 이 사이의 회로의 문제다. 이걸 처음 밝혀냈어요. 예, 그래서 자폐도 이걸로 치료하는 게 맞아요. 이 세포를 살리는 게 자폐의 치료다. 다 못했네. 어떡하지? 예,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겠네. 다음 시간 좀 후딱 끝낼게요. 이거 하고 바로 기억까지 해야 우리 연말 다 다음에, 끝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밤늦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